자, 안녕하세요. 한국사 최영재입니다. 자, 2024년 국가직 9급 문제 치시느라 고생하셨고, 자, 우리 일단 간단한 좀 총평하고 해설을 좀 해서, 자, 이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 근대사랑 근현대사에서, 자, 보통은 이제 전근대가 훨씬 많이 나오는데 보통 13문제? 그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 요번엔 그래도 근현대사 비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한 6대4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6대4의 비율이고, 그러니까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근현대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작년하고 동일하게 굉장히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일단 킬러 문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없었고, 매번 매년 말씀드리지만, 자, 역시 한국사는 기출이죠. 그죠? 기출 문제에서 거의 적용률이 한 100% 되지 않았나. 기출을 이렇게 확연히 벗어난 그런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스타일도 한능검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나왔던 비슷하게 좀 평이하게 출제하는 편이 많았고, 글씨를 바꾸거나, 자, 예전에 막 그 경찰 한국사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출제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기출 문제만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셔도 100% 반영이 됐으니까, 국사는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좀 어때요? 모의고사 이렇게 점검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여러분들 시험 방향이나 공부 방향도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방직 9급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좀 나올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1번부터 좀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좀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1번 좀 봐볼게요. 자, 일단 1번은 가야 문제죠, 가야. 이게 보통 우리가 가야가 금강가야가 있고 대가야가 있습니다. 그죠? 자, 5세기 후반 가야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한 이 나라래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후기 가야연맹이라 써있죠. 자, 그러면 후기 가야연맹이라 한다면 무슨 가야입니까? 대가야죠, 대가야. 그지? 그래서 후기 가야연맹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1번에 진흥왕에 의해 멸망했다, 이게 정답이죠.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법흥왕 때 멸망했고, 우리가 대가야 같은 경우는 진흥왕이잖아요. 그래서 진흥왕, 신라 진흥왕.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자, 그러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좀 가보겠습니다. 2번. 자, 고려의 경제 상황이에요. 보통 이러면 1, 2, 3, 4가 다 고려 시대가 나와줘야 되는데 1, 2, 3, 4가 다 다른 시대예요. 그죠? 자, 1번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이고, 3번에 광산경영 방식에서 덕대제가 유행한 시한거는 조선 후기죠. 4번에 농사직설은 조선 초 세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어렵게 만들려면 1, 2, 3, 4가 다 고려 지문으로 나오고 고려에 대해서 옳은 거 틀린 거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고려만 알면 풀 수 있는, 진짜 거의 이거는 중학교 내신 정도의, 그죠? 장난 아니야? 그죠? 너무 쉽게 냈어요. 물론 그래도 영어나 국어에서 변별을 냈더라고요. 그거는 수험생분들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공통과목 3개가 다 여러분들 쉬우면 되겠어요. 공부 1년 내내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게 좀 나와줘야 변별이 나오니까. 그래서 한국사 강사 입장으로서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쌍욕 나오는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국어, 영어가 다 어려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간 내에 우리가 풀 수도 없으니까 그런 취지에 봐서는 좀 적당히 낸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자, 이번에 고려 성종 때 건원중보는 우리나라 최초 화폐였어요. 근데 이때는 전국적으로 상공업이 성장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자, 건원중보. 이거는 이제 고려 성종 때 최초 화폐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그죠? 다른 거는 다 고려 시대가 아니었어요. 자, 3번 갑시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이죠. 자, 요거는 봐보세요. 3번. 잠깐만요. 요 좀. 1880년에
제2차 수신사로 개화파 김홍집이 일본에 갔죠. 일본에. 갔다가 어떤 책을 가져왔어요? 황춘센의 조선책략을 가져왔죠. 그래서 요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책을 계기로 1882년에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잖아요. 미국과. 근데 요거에 대한 반대 상소도 있었죠. 반대 상소. 그게 뭐였어요? 이만손의 영남만인소였지. 그래서 이만손이라는 척사파가 영남만인소를 올려서 조선책략을 비판하고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했다가 도리어 유배 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이제 막판 모의고사 때도 좀 풀어드렸었는데 뭐 솔직히 뭐 이런 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저만 풀어드립니까? 그죠? 그죠? 저만 풀은 의미가 별로 없어서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3번은 조선책략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이만손 등 영남 유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됐죠? 자, 4번 가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말입니다. 와, 너무 친절해요. 구식군인, 두 번째 줄. 제대로 봉급을 받지 못한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켰고 쌀값 폭등 때문에 하층민들을 여기 합세했대. 그리고 청은 이것을 진압했대. 완전 기본서야, 기본서. 그죠? 사료에 완전 다 줬어요. 청은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켰대요. 내정도 개입했대. 자, 그러면 1882년에 이모군란이고요. 그 이모군란을 계기로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죠. 그래서 청나라 상인의 내지통상권, 그죠? 속방국 규정 이런 거 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4번에 3번은 왜 안 됩니까? 재물포조약은 일본하고 맺은 거잖아. 일본 맞지? 일본. 그러니까 4번에 3번을 고르신 분은 너무 빨리 풀어버린 거야. 이 쉬운 거를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주의사항은 3번이다. 주의사항은 3번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간만에 나온 문제. 간만에 나온 문제. 그래서 여기를 아예 버려버리신 분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나마 난이도 중이 요건 것 같아. 그나마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위화도 회군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위화도 회군은 언제예요? 고려 말 1388년 이성계 장군의 위화도 회군이죠. 요거 이후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후. 그죠? 뭐 했어요? 최영 장군 제거하고 우왕 폐위시키고 창왕 폐위시키면서 폐가입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 그리고 공양왕을 올리고 신진사대부 조준의 건의에 의해서 과전법이 실시되고 조선이 건국됐죠. 맞죠? 자, 그럼 봐봐요. 1번 과전법이 실시됐다. 일단 맞겠죠. 1391년이니까 공양왕 때. 그리고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유명한 옹건파 신진사대부가 정몽주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원에 의해서 고려말 선주교에서 피살됐지. 그리고 3번 한양으로 도읍을 이전했지. 조선을 건국했잖아. 맞죠? 4번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토벌했다.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토벌했다. 자, 이거는 어느 왕 때야? 고려말 우왕 때 이성계의 황산대첩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위화도 해군 후예요? 위화도 해군 전이에요? 전이죠. 전. 아시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 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온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 생각하는 게 이렇게 나와줘야 또 이쪽을 우리가 공부하거든. 수험생분들이 이쪽을 자주 안 해요.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제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죠, 이쪽을.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공부를 여기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6번 갑시다. 6번. 자, 다음의 논설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이날을 목노아 우노라. 천하만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많지만 천만 뜻밖의 5개조가 어떻게 제출됐는고 이 조건은 우리 한국뿐 아니라 동양 3국이 분열할 조짐을 만들어낼 것이니 입도 후작의 본의는 어디에 있는가? 자, 요거 뭡니까? 황성 신문에 게재됐던 시리아 방성대곡 아니에요? 시리아 방성대곡? 그러면 시리아 방성대곡을 썼던 논설가가 누구였죠? 장지연이잖아. 맞죠? 장지연. 이건 이제 우리 시험 막판에 인물사 할 때 또 해드렸어요. 인물사 할 때. 자, 그러면 정답은 6번은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황성신문의 주필을 역임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국왕이 제2기간에 편찬된 서적으로 옳은 겁니다. 왕은 기존의 세조 때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폐지된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했고 중단됐던 경연을 다시 열어 왕도 정치를 복구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은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파들을 등용했죠. 자, 그러면 조선 문제인데 자, 잘 봐요. 일단은 조선시대 성종이죠. 근데 성종이지. 자, 기억나세요? 15세기 때 우리 세종대왕 때 전국 8도에 대한 행정지리서가 뭡니까? 신천 8도 지리지라 그랬어요. 이게 어느 왕 때예요? 세종 때지. 세종 때. 자, 요거를 방대하게 보완한 연들 지리서가 뭐였지? 15세기 때 동국 여지승남이에요. 이건 어느 왕 때였습니까? 성종 때였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자, 3번에 해당하는 동국 여지승남 요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제가 수업 때도 맨날 이거는 내용 내는 게 아니고 시기 낸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시기. 오케이? 그러니까 시기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야. 신천팔도 지리지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없다니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근데 시기로 공부하시는 거죠. 7번에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자, 8번. 자, 밑줄 친 반란입니다. 밑줄 친 반란. 자,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모고 때도 굉장히 제가 출제를 많이 했어요. 잘 나오니까. 자, 웅천주 도독 헌창이 반란을 터뜨려 무진주, 완산주, 청주, 사벌주, 내주의 도독과 구건경, 서원경, 금강경의 사심이 여러 군현의 수령들을 위협하여 자신의 아래에 예속시키려 했대. 근데 너무 이름이 친절하게 김원창을 줬잖아. 김원창. 맞아? 그러면 이거 신라 하대 때 일어난 무슨 난이야? 김원창의 난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우리 신라 하대 때 선덕왕 김양상은 내물계 진골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자식 없이 여러분들 죽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쟁탈전을 펼쳤던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였지? 진골귀족 김경신이고 진골귀족 김주원이라 그랬습니다. 맞죠? 요쪽은 내물계고 요쪽은 무열계였잖아. 근데 얘는 이제 수도 경주에 있었고 얘는 하필 지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김경신이가 왕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게 누구였어요? 원성왕이지. 원성왕. 맞지? 그래서 원성왕 다음에 헌덕왕 때 김주원의 아들이었던 김원창이 난을 일으키잖아. 맞지? 자, 그러면 니은 반란 세력은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 하였다. 맞죠? 니은 맞고. 자, 디귿 김원창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했다. 맞겠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9번 가볼게요. 이제 9번. 자, 다음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후자에 체크해야겠죠. 그러면 사료가 나왔지만 순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홍서봉 등이 한의 글을 받아 되돌았는데 그 글에 대청국 동그라미 이게 키워드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여진족이 세운 국가가 국호 후급일 때 침략했던 게 무슨 호란? 인조 때 정묘호란이었고,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변경하고 침략했을 때 사건이 뭐겠어? 병자호란이겠지. 맞아? 그러면 청나라고 나왔으니까 청나라 건국 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그죠? 제껴야 되고 그 이후에 해당하고 고르면 돼요. 1번. 삼전도비가 세워졌다. 기억나요? 청나라의 침략사건 병자호란으로 우리 조선은 패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굴욕을 당하게 돼요?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잖아. 삼전도의 굴욕. 맞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지. 1번. 이괄의 난. 인조가 피난했다. 그 다음에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전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틀렸죠. 그죠? 틀렸죠. 그리고 뭐 인조는 강화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알겠지? 식구들만 집어넣고 모임 못 들어갔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자, 3번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자, 1번을 고를 수 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자, 가에서 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요거는 약간 전근대 근현대 통합이에요, 여러분들. 전근대 근현대 통합. 자, 나. 지방군은 10정으로 결성했다.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신문왕 때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10정. 맞지? 그러면 통일신라야. 신문왕. 라. 중앙군은 이군유기제. 이군유기제는 고려시대 때 중앙군이지. 고려시대 때 중앙군. 그죠? 그 다음에 다. 친위부대인 장룡령을 설치했다. 정조의 친위부대잖아요. 정조의 친위부대. 정조의 친위부대죠. 통일신라, 고려, 조선 후기예요. 오케이? 마지막 가. 13도 창의군과 서울 진공작전은 정미의병 때 배우지 않았나요? 총대장 이인영. 요게 이제 사실 우리가 근현대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자, 이렇게 나, 라, 다, 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이죠. 2번. 2번. 됐습니까?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회의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워낙 잘 나오니까. 자, 미국, 영국, 소련 외무부 장관이 모인 이 회의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부 수립과 이를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 방안 등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11번은 1945년 12월 달에 개최됐던 모스크바 삼상회의예요. 이거 전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전을 골라야 돼. 전. 옳지 않은 거니까. 자, 그럼 보시면 우리가 1944년에 여운형이 결성한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죠. 국내에 결성된 건국준비단체예요. 이게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에 뭐로 개편돼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되죠? 그죠? 그 실제로 제가 모의고사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랑 좌우합작위원회 섞어서 문제를 많이 냈잖아요. 맞지? 그럼 요거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전이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 가봅시다.
밑줄 친 가람입니다.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왕비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 이게 키워드잖아. 사택적덕 사택지덕. 백제 7세기 무왕 때 미륵사지 석탑이 건립되는데, 이 미륵사지 석탑과 관련된 사료가 딱 2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삼국 유사에 등장하는 신라 진평왕의 차녀인 선화공주와 관련된 이야기,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선화공주. 또 2009년에 이 탑 복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탑 내에서 불교 유물이 발견됐지. 금제 사리장엄이라는 게 발견됐잖아요. 그 금제 사리장엄에 백제 무왕의 왕비는 신라의 선화공주인 줄 알았는데, 그죠? 여기 써있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이 백제 무왕의 왕비라는 새로운 썰이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2개 가지고 보통 내는 게 미륵사의 석탑이라고 했어요. 백제 거. 그러면 1번. 목탑의 양식을 간직한 석탑이 있다. 이게 정답이잖아. 미륵사의 석탑을 보면 생긴 게 약간 어때? 집처럼 생겨서 집. 그런 게 목탑 양식인데 재료는 돌이에요. 그래서 목탑 양식에서 석탑 양식으로 변화 과정인 과도기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1번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그치, 아무리 기출에 나와서도 이 탑 자체를 공부를 등한시한 분들은 어려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난이도가 좀 있는 게 이게 아니나. 알겠죠? 이거는 이제 수험생분들 좀 다를 것 같아요. 수험생들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게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됐죠? 13번 갑시다. 자, 13번. 조선 세조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세조. 자,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뭘 폐지했죠? 니은, 집현전을 혁파했고, 또 태종 이방원과 마찬가지로 왕권 강화 제도인 육조직계제를 시행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그죠? 세조는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죠? 자, 사병혁파는 태종 이방원, 경국대정 완성은 조선 성종이 되니까 정답은 4번. 4번 골라주시면 돼요. 간단했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4번. 가해서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사실이다. 바르게 나열하시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창기 중심 활동이 뭐였어요? 외교 활동이었거든? 근데 외교 활동에 대한 결과가 대체로 미비했어요. 그래가지고 1923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재모색하고자 국민 대표 회의라는 게 개최됐죠. 그래서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 이런 식으로 갈라졌는데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우리 임시정부는 침체기를 겪게 돼요. 침체기. 그다가 1931년 일본이 일으킨 만주사변이 발발했고, 이 만주사변을 계기로 임시정부의 침체기를 극복하고자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봉창과 윤봉길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까지.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의 후원과 지원을 받게 됐고, 나중에 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1940년 임시정부는 충칭이란 도시에 정착하게 돼. 이 충칭에서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한국독립당 산하의 임시정부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죠. 한국광복군.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주석과 부주석제니까 몇 차 개헌이에요? 5차 개헌이죠? 그래서 1944년에
5차 개헌을 통해 부주석 자리에 김규식이 취임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자, 다, 가, 나, 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됐죠? 자, 이어서 갑니다. 15번. 자, 봅시다. 가시기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1차 조선교육령이 언제야? 무단통치 때니까 1911년이지. 그리고 제2차 조선교육령이 언제예요? 1922년이죠. 22년. 맞아요? 그럼 잘 봐요. 중간에 자, 봐봐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전후 처리를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발표했던 뭐가 연들 채택돼? 민족 자결주의. 식민지 당하는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1919년 28 독립선언서가 조선청년 독립단에 의해 여러분들 제창됐잖아. 맞지? 그러면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도 독립시켜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운동으로 이어져요? 3.1운동으로 이어지게 됐고 3.1운동의 결과 1920년대 때 문화통치가 출범해서 그때 22년에 2차 조선교육령이 선포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갈 거는 3번이 되겠네요. 3번. 3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가봅시다. 우리. 자, 16번. 자, 보세요. 가해 제의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강조 동그라미 쳐야겠죠. 우리 강조. 우리 목종 때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현종이 올라갔고 이걸 명분 삼아 현종 때 거란이 몇 차 취입하게 돼요? 2차 취입을 시작합니다. 자, 강조 군사들이 국문으로 들어오자 목종이 모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태우와 함께 목 놓아올며 법왕사로 옮겼다. 잠시 후 황보유 등이 이 사람을 받들어 왕위에 올랐고 강조는 목종을 폐위하고 양국공으로 삼고 군사를 보내 김치양 부자와 유행간 등 7인을 죽였다.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강조의 정변이야. 그치? 그래서 강조 정변을 계기로 어느 왕이 올라갔어요? 현종이 올라갔지. 현종. 이것을 명분으로 거란이 2차 침입을 시작했잖아. 맞죠? 근데 갑작스런 거란족의 침략으로 현종이 전라도 어디로 피난해요? 나주로 피난하게 되고 부처님으로부터 이 국난을 극복하고자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게 뭐였습니까? 초조대장경이에요. 초조대장경.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은 대모황쟁기 때고. 자, 그러면 4번.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초조대장경 조판이 시작됐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어요? 이게 뭐 넷플릭스 드라마 무슨 거란과의 전쟁 때문에 나온 줄 아세요? 그죠? 원래 잘 나왔어요. 원래 맨날 나온 거예요. 그죠? 모르죠? 그 드라마 영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자주 나오는 거예요. 강조정변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봐봐요. 또 나왔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자, 17번 가볼게요. 17번. 가나 사이의 식입니다. 순종의 인산이를 기하여 장례식이죠.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철폐하자 일본인 지주에게 소장료를 바치지 말자 등의 경무를 내걸었대. 그러면 1926년 제2의 3.1운동으로서 발생했던 운동이 뭐예요? 60만세 운동이었죠. 맞습니까? 이 60만세 운동의 실패를 계기로 27년에 좌우합작단체 신간회가 만들어졌고 신간회가 후원했던
가장 대표적 운동이 뭐야? 29년에 발생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지. 그래서 요 세 개는 항상 같이 보셔야 된다 했잖아. 맞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요약집에서도 요거 두 개 바꿔치기 해놨죠. 왜냐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세 개가 같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봐봐요. 광주에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충돌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총 걸기했다. 그러면 가나사이는 무슨 단체야? 신간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1930년대. 자, 1930년대 여러분들. 봐봐요. 1935년에 자, 의열단 출신 김원봉이 중심이 돼갖고 민족혁명당 정부가 수립됐죠. 35년에 의열단 단장 김원봉을 중심으로 지청천 장군과 조소왕 등이 연합해갖고 민족혁명당 정부가 수립이 돼요. 근데 김원봉이 이 단체를 주도하니까 지청천과 조소왕은 탈퇴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합류하게 됐었던 거야. 자, 그 이후에 단체명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하게 됐죠.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연합하려는 노력으로서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개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37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은 다 같은 조직이에요, 여러분들. 됐죠? 그리고 여기 산하군대로 1938년에 조선의용대를 결성했죠. 어디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한커우였죠. 한커우.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42년에 이거 분열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30년대 거 고르시오 했으니까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됐어요? 1번. 조선 건국동맹은 여기 있네. 여러분들. 조선 건국동맹 어디 있어요? 44년 국내네. 예. 그다음에 연해주 지역의 대한광복군 정부는 1914년이고 서일 장군을 대표로 하는 대한독립군단. 요게 이제 어디야? 밀산부에 결성돼서 연해주의 여러분들 그 러시아의 짜유시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거 20년대 때 무장투쟁이잖아요. 그러니까 30년대는 18번에 2번밖에 없다. 됐죠?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자, 보세요. 송나라 사신 서경은 그의 저술작에서 이 나라 자기의 빛깔과 모양에 대해서 도자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사람들은 비색이라 한다. 근래 와서 만드는 솜씨가 교묘하고 빛깔도 예뻐졌다. 이것도 기출에 있는 선지예요. 사료 그대로 사료예요. 고려시대 때 유명한 뭐예요? 청자죠. 청자. 그지? 고려가 제일 교류를 많이 했던 나라가 중국의 무슨 나라예요? 송나라죠. 송나라. 그래서 송나라에 서경이라는 사신이 와갖고 우리 인종의 허락을 받고 고려에 여행을 해. 그 여행하면서 썼던 기행문이 고려도경이라 배웠죠. 고려도경. 고려도경이 나오면 거의 100% 청자물어 봅니다. 청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사료는 고려입니다. 1번 안동 봉정사 극락전. 3번 예산 수덕사 대웅전. 4번 영주 부석사 불량수전. 고려시대 때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이잖아. 맞지? 고려 때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 그러면 이제 2번 구례 화엄사 강강전. 자, 조선 후기 팔강미 기억나? 야, 말 들었잖아. 임진왜란을 계기로 불교 지위가 상승하면서 조선 후기 때 불교 건축물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조선 후기 팔강미,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조선 후기 팔강미 이렇게 뭐라 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조선 후기다. 동그라미 2번은 조선 후기다. 자, 마지막 20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한 단체는
졸라 내기 싫었나 봐요. 그죠? 엄청 간단하네. 한글날 각야날을 제정했고 기간지인 한글을 창간했다. 자, 바로 1921년에 결성된 뭡니까? 국문연구소를 계승한 조선어 연구회지. 맞지? 이게 나중에 31년에 조선어 학회로 확대되죠. 그래서 정답은 자 4번이다. 그나마 난이도를 좀 올리려면 조선어 학회를 주면 좋은데 학회도 안 줬어요. 연구에만 줬어요. 연구에만. 그지? 자,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해설을 해봤는데 요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가직에 나왔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6월달 지방직이잖아요. 지방직 9급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봤던 내용들, 요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겹치지 않게 문제를 내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알겠죠? 국가직에 나왔던 게 지방직에 또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 국가직 끝났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이제 국가직만 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가직 9급에 나왔던 문제 20문제 전부 다 여러분들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시험 끝났다고 해가지고 헤이지 마시고 우리가 요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를 다 분석을 꼭 하셔갖고 지방직에도 대비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지방직 9급 시험 보기 전에 지방직 9급이랑 지방직 7급 있죠. 요 기출은 꼭 분석하고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반드시. 예를 들어 강조 문제는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또 올해는 안 나오겠지. 봐봐, 아니야, 뭐 아니야, 나왔잖아. 출된다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방직 9급과 지방직 7급은 최소한 5개년? 최소 5개년에 해당하는 문제는 꼭 분석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막판에라도 꼭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직에 지금 지역사가 안 나왔거든요. 인물사가 나왔는데 지역사 정도도 꼭 여러분들 봐주시고, 어차피 온라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 골라서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지역사까지 좀 준비해가지고 지방직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자, 어쨌든 이 이후에 여러분들 지방직 준비를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대해서 자, 요 정도 난이도 나오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